여러분, 한국은행의 섬뜩한 경고라. 보증금 대란 터진다. 무슨 얘기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전세 시장에 대한 경고를 내놓은 겁니다. 예. 왜 이렇게까지 내놨냐고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세요. 1년새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요, 52.4%입니다. 역전세라는 것은요, 지금 일반적으로 내 전세 가격이 현재 전세 가격보다 더 높은 것. 그러니까 나는 과거 2년 전 내지는 4년 전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 가격이 지금 전세 가격보다 높은 것을 역전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위험 가구라고까지 표현을 했으니까 역전세 차이가 크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가구가 52.4%다.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한국은행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로 말입니다. 1년 새입니다. 1년 한 4개월 되나요? 2022년 1월에 역전세 위험 가구가 51만 7천 가구였습니다. 25.9%에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023년 4월의 경우 52.4%, 무려 말입니다. 102만 6천 가구까지 늘어났습니다. 102만 6천 가구. 이거를 보면 여러분, 역전세가 지금 얼마나 시장을 흔들고 있는지 저는 지금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역전세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가구가 적은 가구가 아니잖아요. 102만 6천 가구라는 숫자는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터지면 인정사정 없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가구입니다. 25.9%에서 52.4%로 1년 4개월 만에 2배가 는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한국은행이 아예 보증금 대란 터진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웬만하면 말입니다. 한국은행은 그런 섬뜩한 경고를 잘 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나 경제부처들이 강한 어떤 그런 내용은 잘 내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엄청나게 강한 그런 지표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이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역전세라는 게 내 전세 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것인데, 시세보다 높은 것인데, 전세 가격보다 시세가 낮은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2년이 지나고 4년째가 되면 이 가구가 이제 전세금을 낮춰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산다 이러면 전세금을 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전세금을 내주기가 진짜 쉽지 않고요. 한국은행이 이렇게까지 경고한 데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전세금이 워낙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세요. 전세 보증금이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1,058조 3천억 원입니다. 1,058조 3천억 원. 엄청나죠? 5년 만에 말입니다. 37.3%가 늘어났습니다. 287조 4천억 원. 이게 임대차 3법을 2020년에 도입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파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798억 7천만 원이 1058억 3천만 원이 됐으니 전세 보증금이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늘었죠. 그동안은 2년 동안 2년마다 계약을 했으니까 집주인이 많이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년마다 계약을 하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값이 떨어지니까 인정사정 없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집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을 보면 말입니다. 9월에 6억 2,689만 원으로 2021년 9월입니다. 그때가 최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2022년 10월에 5억 9,966만 원이에요. 그리고 2023년 4월은요. 4억 9,833만 원이고요. 고점 대비해 보면요. 전세 가격이 13.9%나 떨어졌습니다. 차이도 말입니다. 1억 2,856만 원이 차이 납니다. 1억 2,856만 원. 그러면 이 지표로 봐서는요. 지금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1억 2,856만 원을 내줘야 되잖아요. 집주인이. 그런데 내줄 돈이 있을까요? 설령 내준다 하더라도요. 지금 집을 팔아서 내주는 수밖에 없고요. 전세 보증금이 워낙 크니까. 게다가 말입니다. 그것도 아니면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나자빠질 수도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서 전세 보증금, 전세값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가 그렇게 또 떨어지니까 시장에는 엄청난 혼란이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전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깡통 전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깡통 전세라는 것은요. 전세 가격이 집값의 70%가 넘는 주택을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이 깡통 전세도 여러분 결코 적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경우에 2.8% 5만 6천 가구였거든요. 그런데 4월에는 8.3% 16만 3천 가구. 와, 장난 아니죠. 깡통 전세까지 이렇게 늘어나면 과연 이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내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어렵다예요. 이거 그냥 내주기가 굉장히 어렵다예요. 내주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파가 어마어마하게 클 거란 말입니다. 깡통 전세의 위험 가구가 이렇지요. 여기다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도 엄청 많지요. 그러니 시장의 위협이라는 게 말도 못하죠.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임대사업자들 줄줄이 망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오늘이 6월 5일입니다. 6월 5일이면 여러분 보세요. 2023년 6월 5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4년이 찾아옵니다.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2023년 6월부터 뭐 계약을 시작을 할 텐데 이달부터 계약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도가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보증금을 내달라고 하면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지금 임대사업자 내지는 집주인들은요. DSR 풀어달라. DSR 40% 빨리 풀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대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게 비단 임대인 연합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른 것을 한번 보세요. 오른 것을 보면 지금 거의 800조가 2019년에 800조가 1058조가 됐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260조가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260조. 260조가 뭐 한꺼번에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나 보증금 돌려도 이렇게 되면요. 또 전세 시장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한국은행이 이게 경고를 했겠습니까? 지금 시장에는요. 세입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있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불안이고요. 여기에다가 돈까지 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밤잠을 설치기 일쑤겠죠. 그게 현실이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역전세 대란 내지는 깡통 전세 대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보증금 대란, 이것은 시장에 저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도 보셨던 것처럼 한국은행이 경고를 할까요? 오죽했으면.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결국 말입니다. 시장이 지금 대응을 잘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정책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 지금 나와줘야 됩니다. 그냥 지금 정부가 정책 없이 대응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저는 더 큰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자칫 잘못하면 보증금을 내줄 수 없어서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이 촉발이 될 수도 있지만요. 그게 말입니다. 금융으로 전이가 돼서 제2금융권부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블랙스완이라고 아니면 회색 코뿔소라고. 회색 코뿔소는 눈에 뻔히 보이는 위기를 보고도 그 위기를 피하지 못하는 것이 회색 코뿔소의 뜻입니다. 전세 보증금 대란은 분명히 말입니다. 회색 코뿔소 같거든요.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서 코뿔소가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줘야 됩니다. 블랙스완처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위기가 툭 하고 튀어오르면 이것은 진짜 큰 위기가 되겠지만 지금 전세 보증금 대란은 이미 예견된 이야기예요. 이거 대처 잘못하면요. 금융의 충격까지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강도가 세다는 뜻입니다.